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26번째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 11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부터 봐야겠죠? 쭉 내려가셔서 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9번 개방적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보면 되겠죠. 10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11번 A의 문맥적 의미 어휘 문제고 A가 나왔을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올라와서 문단 번호 매겨봅시다. 법 해석 1문단, 하트 2문단, 쭉 내려와서 하트 3문단, 풀러 4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는 문단 더 이상 없고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문단부터 보면서 이제 8번의 근거를 찾아봤어요. 자, 1문단을 쭉 읽고 8번을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봤더니 8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8번의 4번 내용이 되겠죠. 자, 법 해석이란 뭐다? 법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8번에 4번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8번에 4번 법 해석은 법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고요. 또 조금 내려가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8번에 1번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법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법 해석이라는 것이 일부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요 내용 8번에 1번 법을 해석할 때 법 규칙의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문단 맨 끝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법 해석에 대해 논의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하트라고 합니다. 기억에 하트 나왔으니까 여기 10번에 기억, 하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트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이 문단에서부터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트가 말한 개방적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개방적 구조가 여러분 9번 문제에 나오잖아요. 개방적 구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이 문단의 내용을 보시면서 9번의 개방적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방적 구조 주변에 어차피 9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9번에 나오는 내용이 선택지에 관련된 게 있을지를 보면서 이 문단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봤더니 근처에서 답이 다 풀리더라고요. 개방적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그 다음 줄에 핵심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만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9번에 5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법 규칙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사례에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9번에 5번에 가보면 핵심적인 사례에서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다 라고 말했죠. 불확정적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줄 이어서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줄에 법 규칙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어져서 나오죠. 이 말을 통해 9번에 1번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개방적 구조를 가져요. 근데 개방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계에 있는 사례에서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이죠. 불확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9번에 1번 볼까요? 이렇게 개방적 구조를 가지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그렇지 않죠. 불확정적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말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내용을 통해서 9번에 2번 내용도 알 수 있네요. 법 규칙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요 내용을 통해 9번에 2번도 알 수가 있네요. 9번에 2번.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대부분의 법규칙은 언어로 구성되므로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9번에 2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3, 4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말들이 확실히 틀렸는지를 뒷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어서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통해 9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개방적 구조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9번에 4번 뭐라고 나와요? 개방적 구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미리 알 수 있다?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쭉 이 문단을 계속 읽었는데 8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A가 등장을 하죠. A. 들어가기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주어를 찾아봤더니 사례가 들어가다예요. 사례가 들어가다? 그냥 안 되죠. 사례가 어디에 들어가다가 있어야 되겠죠. 사례가 범위에 들어가다 요 내용까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1번에 써놓으면 되겠죠. 어떤 사례가 범위에 들어가다. 필수죠. 부사어를 사용하는 내용이고 이때 들어가다는 어떤 의미? 어떤 사례가 범위에 포함되다라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포함되다의 의미를 갖겠네요. 눈이 들어갔다. 필수적 부사어 없고 교실에 들어갔다. 부사어 있네요. 신발이 들어간다. 부사어 없고 방학에 들어간다. 부사어 있고 포유류에 들어간다. 부사어 있네요. 자, 그럼 2, 4, 5번 중에서 포함되다가 되는지 봅시다. 수업 중에 올려서 교실에 포함되다. 이상하고 내일부터 방학에 포함되다. 이상하고 고래는 포유류에 포함된다. 맞겠죠? 그래서 11번에 5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단의 내용도 다 읽었어요. 자, 이제 3문단으로 내려가서 8번의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 9번에서 찾지 못했던 내용, 나머지 내용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줄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하트는 법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8번에 5번에 나오죠. 자, 하트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는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8번에 5번 볼까요? 법 규칙의 맥락과 목적이 법 해석에서 언제나 고려된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이면 다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죠. 따라서 법 규칙의 맥락과 목적이 법 해석에서 언제나 고려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일치, 불일치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확정적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려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줄 또 살펴볼게요. 내용을 봤더니 하지만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에 근리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내용이 9번에 3번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서 판사는 어때요? 법에 근거한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9번에 3번. 개방적 구조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나머지 내용 다 틀렸고 9번의 답이 확실히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거 이제 8번도 우리 아직 안 풀린 게 2번, 3번 남았네요. 요것들도 한번 확인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끝에서 네 번째 줄 판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판사는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8번에 3번에 나와 있어요. 자, 판사는요 선례를 남기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 8번에서 한번 볼까요? 하트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 규칙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마지막으로 4문단을 살펴봅시다. 4문단 이제 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럼 풀러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10번의 니은 풀러를 써놓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8번의 근거가 바로 등장하네요.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통해 8번의 2번 내용을 알 수 있네요.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해 개별 단어들에 집중한다고 비판했어요. 이 말이 그대로 등장하죠.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보았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8번의 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과 9번과 11번이 풀렸으니까 10번을 풀기 위해서 빠르게 4문단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4문단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빠르게 읽고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와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K국에서 박물관에서 먹을 것 섭취를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박물관에서 약을 먹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은 금지되는 먹을 것이 아니다 라고 판사에게 주장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트와 풀러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 되겠죠? 하트는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게 보겠죠? 이 사람은 단어에 중시해서 먹을 것, 여기에 해당하는 먹을 것이 무슨 뭐 음료수 또는 과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봤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의 규칙에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계에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록 하겠죠? 아마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풀러 볼까요? 풀러는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 말 4문단에서 우리 찾을 수 있거든요. 4문단에서 자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4문단에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판사는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 고려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전반에 고려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10번에 3번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을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써있죠.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하트와는 다른 풀러의 견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 하트는 규칙을 만들 때 약의 섭취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니은은, 풀러는 금지되는 먹을 것에 약이 포함되는지를 그 규칙의 목적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볼까요? 요거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왼쪽에 우리 왼쪽 부분에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들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걸 10번에 4번에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목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서, 즉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풀러의 견해예요. 그러면은 이 풀러는 먹을 것에 약이 포함되는지를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돼요. 나머지 다 맞았으니까 틀린 내용은 5번이 되겠네요. 저 5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억은
규칙에 의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요 말은 맞아요. 니은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소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여러분 규칙의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 이거 누구 견해일까요?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 요거 여러분 하트의 견해겠죠. 이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는 것 자체를 풀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풀러가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는 것 자체에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라는 말 자체를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그래서 뭐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라는 걸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언어에 근거해서 확정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5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번 지문이 쌤이 볼 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앞에 지문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지문 길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해서 8, 9, 10, 11번 지문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우리 26번째 지문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지문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